마이애미의 고급스러운 회의실. 대형 화면에는 손흥민이 스포팅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터뜨린 전반 5분의 선제골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티모시 틸먼의 치열한 경합 끝에 공이 튀어나온 순간 손흥민은 약 30m 거리에서 폭발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두 팔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충돌을 버텨내며 중심을 유지한 뒤 아직 공이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에 빠른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나온 골이었습니다. 그 한 방은 LAFC의 4대0 대승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손흥민에게는 LA 갤럭시와 레알 솔트레이크전에 이은 3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LAFC는 이 승리로 서부 컨퍼런스 선두와 승점을 나란히 하며 우승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영상을 바라보던 데이비드 베컴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도 MLS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손흥민의 이번 연속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베컴은 잠시 미소를 지은 뒤 믿기 어려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드는 연속골을 다른 선수와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골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극단적인 속도와 거친 신체 접촉을 견디면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손흥민이 보여주는 방식의 연속골은 리오넬 메시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메시와 손흥민은 골을 만드는 방식부터 다르다. 베컴은 자신의 발언이 메시보다 손흥민이 더 뛰어나다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상대 수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좁은 공간을 지배하는 마법사입니다. 동료들과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움직이고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터 마이애미 역시 메시가 공을 자주 만질 수 있도록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 직접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전 전반 5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패스 플레이로 만들어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튀어나온 공 하나를 손흥민이 먼저 발견했고 약 30m를 폭발적으로 질주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의 속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뒤에서 두 팔로 어깨를 붙잡으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라면 그대로 넘어져 파울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득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는 도중 상체를 강하게 붙잡히면 다리의 리듬과 슈팅 자세가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코어에 힘을 주고 몸의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이 여전히 튀고 있었음에도 평소보다 반 박자 빠르게 슈팅했습니다. 수비수가 다시 접근할 시간을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 기회의 기대 득점값은 불과 0.07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이 될 확률이 7%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거친 접촉을 견디면서도 그 희박한 기회를 실제 골로 바꿨습니다. 메시가 공간을 창조하는 천재라면 손흥민은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힘과 속도로 만들어내는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속골은 메시에게도 쉽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우아하게 정리된 공격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한 상황을 개인의 속도와 힘, 판단력으로 지배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독립 전투 능력이 손흥민의 3경기 연속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의 상처가 사라지자 봉인이 풀렸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손흥민을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기대 이하의 결과로 탈락하자 주장 손흥민에게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LS에서도 과감한 슈팅보다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늘었고 득점 앞에서 주저한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컴은 당시 손흥민의 경기력이 기술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해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LAFC를 위해 뛰면서도 몸 한편으로는 대표팀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햄스트링에 작은 이상이 생기거나 심각한 충돌로 부상을 당하면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마지막 월드컵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력 질주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위험한 경합 대신 안전한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몸이 느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월드컵의 결과는 손흥민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면서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또 하나의 부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대회를 위해 몸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LAFC에서 펼쳐지는 매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즉시 경기장에서 나타났습니다. LA 갤럭시를 상대로 길었던 득점 침묵을 깨뜨렸고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는 수비 3명의 움직임을 한 번에 무너뜨리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팅 캔자스시티전에서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수비수를 달고도 전반 5분 만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3경기 연속골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의 손흥민은 부상을 걱정하며 속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상대와의 충돌을 피하지 않고 기회가 보이면 자신의 몸 전체를 던집니다. 월드컵에서 무너졌던 선수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가장 거칠고 본능적인 모습이 다시 해방된 것입니다. 손흥민이 두려움 없이 달리기 시작하면 수비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LAFC가 손흥민에게서 제거한 단 한 가지 손흥민의 변화는 심리적인 해방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컴은 LAFC의 전술 변화 역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즌 초반 LAFC는 후반기에서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느려지면서 상대 수비가 미리 자리를 잡았고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에서 등을 진 채 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속도를 스스로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LAFC는 달라졌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가 54%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LAFC는 공을 오래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 성공하면 옆으로 패스를 돌리는 대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진했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임무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내려와서 계속 패스를 연결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공을 빼앗는 순간 앞으로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것이 LAFC의 공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가 동시에 뛰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늘리면 반대편이 열리고 중앙을 좁히면 측면에서 또 다른 침투가 시작됩니다. LAFC는 이제 공을 빼앗은 뒤 8 최소 10초 안에 상대 골문까지 도달합니다. 복잡한 패스 교환이나 긴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두 명의 폭발적인 공격수를 가장 빠른 방향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상대의 수비 대형을 파괴합니다. LA 갤럭시, 레알 솔트레이크, 스포팅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3경기 연속 최소 3골을 터뜨린 결과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포팅 캔자스시티전에서는 손흥민의 선제골에 이어 부앙가가 2골을 추가했고 다비드 마르티네스까지 득점하며 4대 0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자신의 득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주를 막기 위해 수비가 움직일 때마다 동료들에게 더 넓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득점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가 전력으로 달리는 순간 상대 수비 전체가 움직이고 그 결과 부앙가와 마르티네스의 기회까지 늘어납니다. 지금의 LAFC는 손흥민을 위한 팀인 동시에 손흥민 때문에 모든 공격수가 더 위험해진 팀입니다. 베컴이 인터 마이애미에 보낸 경고 LAFC는 이번 승리로 서부 컨퍼런스 선두와 승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손흥민이 기록한 3경기 연속골은 팀을 순식간에 강력한 MLS컵 우승 후보로 끌어올렸습니다. 베컴은 지금의 손흥민에게서 단순히 컨디션을 회복한 스타가 아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선수의 집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골만 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움직임이 부앙가를 더 위협적으로 만들고 마르티네스에게 공간을 열어주며 LAFC 전체를 하나의 전투적인 팀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받은 상처가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위험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담을 내려놓은 손흥민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왕과 같습니다. 베컴은 인터 마이애미와 메시가 동부 컨퍼런스에서 보여주는 활약에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MLS 컵 결승에서 LAFC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 마이애미와 리오넬 메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축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손흥민과 LAFC를 전국 결승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메시가 경기를 지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손흥민은 경기를 찢어놓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두려움 없이 질주하고 거친 접촉을 이겨내며
0.07의 기회마저 골로 바꾸는 손흥민은 어떤 팀에게도 악몽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MLS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고개를 숙였던 손흥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담을 벗어던진 채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3경기 연속골의 비밀은 단순한 골 감각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질주, 거친 접촉을 버티는 힘, 낮은 확률의 기회를 골로 만드는 결정력, 그리고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한 LAFC의 직선적인 전술이 동시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메시가 완성된 시스템 안에서 공간을 지배한다면 손흥민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MLS가 두려워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월드컵에서 무너졌던 손흥민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진짜 손흥민이 마침내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손흥민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까지 꺾고 LAFC를 MLS컵 정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